저와 인사를 드릴 저는 김혜진 아나운서고요. 다시 한번 인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오늘 출판 기념회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반갑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추운 날씨 속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좀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 오신 거 보시니까. 많이 오셨고 또 좀 가셨네요. 가신 분들은 이 인력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어야 완벽하게 책을 이제 사는 것인데 가시면 사용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좀 곤란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셔야 사용법을 좀 아시니까 좀 뭐 힘드시더라도 좀 같이 얘기 이렇게 듣고 또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가신 분들은 또 사용법을 모르시면 따로 만나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 책 한 권이 아니라 인력 한 권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진짜 지난 이후교의 365인데요. 정책이나 비전을 담은 책이라면 보통 단행본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인력이라는 형식을 택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독특한 형식의 책을 왜 만들게 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 이제 처음에 책을 출판하려고 이렇게 그 출판사를 만나면서 여러 번 회의를 했어요. 여러 번 회의를 했는데 일단은 인력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또 인력으로 하면 자기 얘기를 명확하게 팩트로 정확하게 전달을 하기도 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제 생각엔 이제 책을 이렇게 정치인들이 출판 기념의 책을 쓰면 대체적으로 잘 안 읽어보죠. 유명한 책도 잘 안 읽어보시잖아요. 안 읽어보는데 또 저희까지 이제 그 책을 줘서 그게 별로 이렇게 책장에 꽂히고 또 뭐 이렇게 읽어지지는 않고 또 이러면 또 집에 가서 사모님들한테 왜 이거 가져가지고 왜 귀찮게 하냐 청소하는데 이런 뭐 혼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꽂히면 그래도 성공 아니에요? 꽂히면 성공이긴 한데 네. 그래도 한번 꽂히면 이제 다시는 보지 않는 책이 되는 거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의상 사주기는 하지만 읽는 분은 별로 없고, 아, 사실 얼마 전에 저도 그 출판 기념회 아시는 분이 다녀오셔가지고 책을 주셨는데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세상에 그 위에다가 라면을 먹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어떤 분이라고는 말을 안 할 텐데 너무 죄송했어요. 너무 죄송하고 제가 아이를 막 혼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정말 이런 현실에서 인력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뭐 라면 받침대 정도 쓰면 그래도 뭐 반절을 좀 더 성공한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예. 그래요. 어, 그래서 인력이라는 형식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약간 실용과 맥이 이렇게 좀 연결이 된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 책은 사실은 뭐 제가 제 얘기를 명확히 이렇게 어떤 팩트를 가지고 얘기한 사항은 아니고 또 이게 이제 매일 인력으로 돼 있으니까 달력의 역할도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 책은 이제 인력으로 하니까 예전에는 아이들이 뭐 딱지 같은 것도 했는데 딱지 하기는 좋은데 지금 딱지는 안 하니까 어쩌다 한 번이라도 보면 이게 음력도 네. 나와 있고 또 지역에 예를 들면 명절도 나와 있고 또 축제도 나와 있고 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쩌다 이제 이 책을 한두 번만 보시더라도 사실은 이게 책값이 25,000원인가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1월 달이 지나가지고 좀 이렇게 DC를 해주긴 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선거에서 안 된다더라고요. 어떤 그런 상황이고 이 책을 한 번만 보시더라도 어차피 이제 보는 것이니까 인력으로 보시니까 어쩌다 하루 이렇게 보면 또 거기에서 또 나하고 비슷한 얘기가 있으면 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또 우리 국민들이 좋은 생각도 하고 우리 지난국이 좀 나아지는 방법도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그게 좋다고 생각해서 인력으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인력이 좀 성공을 하리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네. 어,
끝까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인력이라는 남다른 선택을 했는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충분히 느껴지고요. 형식적으로 남들 하는 대로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실용을 생각해서 남다른 이렇게 선택을 하신 우리 저자께 제가 좀 어떻게 보면은 도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용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 용기 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박수 한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어떻게 보면은, 독자에게 묻는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인력을 보니까요, 월별로 행정, 경제, 복지 등 여러 분야의 정책적 메시지가 좀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 담으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카테고리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나요?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제가 정치인으로서 갖고 있는 생각을 인력에다 정확히 기재하면 제 생각이 곧 국민들의 생각이 이렇게 맞춰진다고 생각도 하지만 이제 그런 생각은 아니고 사실 국민들한테 그런 화두를 던지고 또 그 화두를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1년, 2년 우리 지난해를 잘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 생각이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 국민들하고 같이 생각을 공유하고 생각을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정책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정책이 아니라 우리 같이 살아가는 그런 게 바로 정책이잖아요. 그거를 그냥 이렇게 달력으로 풀어내셨다는 게 참 그 의미가 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렇게 네. 생각했습니다. 확실히 정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저는 그 돌봄 정책 얘기하셨을 때 좀 제가 아이 엄마라서 그런지 좀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네. 사실 돌봄 정책도 그걸 정책으로 생각하면 이게 사실 좀 딱딱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이웃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돌봄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에너지 정책도 또 그렇게 생각해요. 에너지 정책도 보면 소득과 연결한다 이렇게 하면 좀 딱딱하고 이게 이 돈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마을에서 같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좋은 공동체를 좀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좀 나은 진화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 기존의 책을 보면은 저자 저자가 이렇게 쓰면 독자들은 그걸 가지고 본인들이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상상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인력 같은 경우에는 독자에게 이야기도 하지만 좀 묻는 그런 방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뭐 화두를 던지고 질문을 드려서 우리 국민들이 그런 얘기들을 같이 하고 또 예를 들면 정치인하고도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 지난이 지금보다는 좀 나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조금 전에도 축사를 주신 우리 정지선 씨가 그런 얘기 네, 잠깐 그 축사해주신 정진선님 하시면서 잠깐 일시울이 긁어주셨는데, 네, 제가 좀 정책이 좀 싸나서 저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꿈꾸는 진화는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상당히 괜찮은 진화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회적 약자 얘기하고 이러면 표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치인이 사회적 약자 얘기하면 표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명확히 제가 견지하고 있고 그런 정치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인력이 제도나 계획을 설명한다기보다는 사람의 하루를 떠올리게 하는 책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슴속에 좀 전달하고 싶으셨던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 인력을 만드시면서 가장 먼저 떠올리신 분 어떤 분들이셨어요? 그래도 지난해에서 오래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되져요. 이제 어르신들의 삶이 뭐 예전보다는 좀 나은 삶이시긴 하지만 이제 그분들의 모습을 보고 가서 인사드리고 하면 그 사실 뭐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또 지역 주민의 한 사람이기도 하니까 사실 마음이 많이 무겁고 또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또 청년들의 문제도 그래요. 또 우리 청년들의 문제는 우리 청년들이 계속 여기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계속 여기서 있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력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문제 또 청년들의 문제 우리 사회적 약자의 문제를 어떻게 완벽하게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좀 더 나은 진안이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 고민 속에서 좋은 토대를 만들어서 조금 나은 진안 꼭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들도 지방 소멸 현상이 있었고요.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우리 진안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 문제, 노인 문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야 될 곳이 꼭 있어야 될 게 바로 의료, 교육, 그런 여러 가지 문화, 그런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좀 애써 주실 것 같은데 어떤 뭐 방향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사실은 이제 사회가 기본소득을 넘어서 기본사회로 가고자 하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본사회는 우리가 다 하고 있는, 현재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고도화하고 어떻게 디테일하게 하고 또 소유자 중심으로 맞출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만 잘 연결하면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 사회에서 이동권의 문제는 벌써 우리가 대중교통을 우리 군비로 또 국가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 있고 의료 문제도 또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문제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 문제를 고도화시키지 못해서 사실은 교통이 불편하고 또 의료도 예를 들면 완벽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교육의 문제도 같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맞춤형으로 어떻게 아이들이 교육을 하는데 그 아이가 어떤 교육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에 대한 것은 그 수요자가 알기 때문에 그 수요자 중심으로 잘 맞춰서 정책을 만들어 가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더 어려운 건 사실 기본소득이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봐요. 기본소득, 기본사회는 실천하면 된다 그렇게 봅니다. 실천하면 가능하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젊은 분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 인력을 전하고 싶으신지 듣고 싶은데요. 그 젊은 분들한테 또 청년들한테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때는 이제 취직 같은 거 그렇게 뭐 걱정을 했지만 그렇게 심하게 걱정 안 했고 먹고 사는데 그때는 뭐 취직도 잘 되고 그럴 때였으니까 저희 때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는데 요즘 청년들을 보면 다들 마음이 짠하시고 그러실 거예요. 또 우리 어르신들 또 부모님보다는 자기 자녀 걱정을 할 텐데 우리 지난이 청년들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게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청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의 문제가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또 우리 청년들이 지난해서 무엇을 하든지 실패해도 두렵지 않는 그런 우리 지난 사회가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사회가 되면 청년들이 좀 더 이래서 도전하고 그런 진학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살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어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다. 정주 여건이 없다. 또 공부하고 싶은데 지낼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제 그 지역 소도시의 기업 그 대표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다 가르쳐 놓으면 떠난다는 거죠.
그런 이제 잠 미스매칭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모두가 관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가 이렇게 하나가 되었을 때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네, 그렇다면 청년층의 미래, 요즘 AI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는 AI 시대여서 내 일자리 없어지지 않을까 막 그러거든요. 많은 청년들이. 얼마 전에 제가 그 이세돌 알파고 아시죠? 이세돌 대결해 줬던 이세돌 씨하고 포럼을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자기도 질지 몰랐대요, 그때. 그 이세돌 그 기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협업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한 말씀 좀 전해주신다면 네, 그 AI 시대에 우리 젊은 분들이 청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 다 이제 고민이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AI보다는 어느 정도 창의적인 생각을 갖느냐,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런 크리에이터가 되면 더 나은 직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지난해 그런 정책 아직 완벽히 돼 있지 않아서 발표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어, 저하고 같이 이렇게 정책을 보는 친구가 대한민국에서는 AI 에너지에 아주 최고의 전문가가 있어서 그 문제는 누구보다도 좋은 정책, AI 정책 또 거기에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정책 만들어갈 것인지는 추후에 이렇게 청년들한테 좋은 정책, 좋은 일자리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청년들한테는 희소식이 아니라 싶습니다. 이제 청년층의 미래, 또 지난해 미래가 청년이 밝으면 또 지난해 미래도 밝으니까요. 네, 그런 생각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책을 보다가 또 눈에 띈 내용이 있어요. 작년 3월에 단식하셨어요. 아시겠습니다. 네. 그때 단식하게 된 계기 제가 알고는 있지만 한번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아, 솔직히 얘기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솔직한 얘기는 그 친구가 사실 단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 중앙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단식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친구가 그러더라고. 지금 당장 싸우고 와서 단식하라고 이렇게 했고 또큰 그때 정책은 윤석열 탄핵이 안 돼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좀 괴롭고 뭐 이런 시간이 있었을 때 그렇게 해서 단식을 하게 됐죠. 그런데 단식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약간 작은 수술 앞두고 금식하는 것도 조금 힘들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14일간을 이렇게 하셨는지,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견디셨어요? 그 사실 단식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이게 혼자 했으면 엄청 어려웠을 거예요. 혼자 했으면 엄청 어려웠는데 그때 단식을 같이 24시간 이렇게 같이 하신 분이 네 분 계셨거든요. 네네. 한 분은 지금 평화통일 여기에 그 처장님으로 가 계시고 한 분은 전주시장 나오신다고 하시고 한 분은 지금 음, 임실 분수 나오신다고 이렇게 이제 네 분이 이렇게 이제 네 명이 같이 단식을 했어요. 단식을 하니까 그렇게 같이 얘기도 하고 또 물하고 소금을 먹어서 계속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진 않았는데 거기가 도청 앞이어가지고 저녁에 엄청 시끄러웠어요. 근데 그때가 날씨가 좀 엄청 추웠거든요. 그래서 추워가지고 잠자는 게 엄청 힘들었고 배고픈 건 제가 좀 지방이 많아서 그런지 참을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 9일쯤인가 됐는데 제가 그 신흥학교를 나왔거든요. 미션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스님 한 분이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 계셨어요. 근데 목사님도 계시고 계셨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제 후배가 단식한다니까 네. 오셔가지고 잘하라고 그러면 가시면서 그러다 날씨가 추웠는데 그 스님 되신 선배님이 야 목사 너는 절로 가고 우리는 저기 백년순대 가서 순대다 소주 한잔 하러 가자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그때부터 이 소주 생각이 네. 너무너무 나가지고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국밥하고요, 그 반주가 참 못 참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정말 뭐 어떻게 그거를 견디셨을지 정말 14일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닌데 그 기간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의 그 끈기와 또 열정 그런 또 지금 이 진안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만들어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이 책 지난 이후구의 365회는 지난을 바라보는 우리 저자 이후구님의 생각이 차분하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함께 뜻과 목소리를 모으면 지난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 그 생각을 우리 요즘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무리 AI야, 너희가 발전해봐라. 우리의 이야기를 따라가지 못한다. 지난의 스토리, 지난만의 역사는 그 누가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네,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역사를 우리 이 시대가 바뀌어도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베껴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그대로 안고 또 발전시켜 주실 분이 바로 이우교 저자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한 말씀, 지난해 미래를 위한 한 말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크게 한다고 해서 진안이 확 바뀌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우리 국민들하고 하나하나 잘 만들어가고 또 어려운 것들을 하나하나씩 힘을 모아서 고쳐 나가면 진화는 그래도 좀 살만하고 괜찮은 공동체가 된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끊임없이 소통하고 국민들과 함께하면 진화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국민들하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그런 정치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하루하루 존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 울림이 될 수 있는지 보여준 시간이었고요. 지금 여기 보면요. 글들이 너무나 멋져요. 글들이 너무나 멋집니다. 어떤 배우가 TV에 나와가지고 하루의 루틴이 매일 일어나가지고 멋진 글을 필사하는 게 루틴이래요. 그게 이제 하루의 약속인 건데 오늘 이거 가져가시면 내일부터 이렇게 적는 거 그거 한번 이 올해 그런 루틴으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좋은 글들 너무 많으니까요.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저자님과 토크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